다음은 꼴배기 싫은 뉴스인데요. 네. 오콘조 이웰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WTO 새 수장에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이분이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인데. 와, 더럽게 기네. 4년이 넘네. 네. WTO 26년 역사상 여성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출신이 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삽교섭본부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은 역사상 첫 여성 아시아인 뭐 이렇게 될 수 있었. 아깝네요. 트럼프가 너무 아쉽네요. 그나저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안 돼서 그런지 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만 아니면 네. 되었으니까. 환영 분위기입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WTO 새 수장 나이지리아 출신 선출에 환영 무드. 세계무역기구 WTO 수장에 한국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해온 일본 정부가 16일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가 선출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이 이끄는 WTO 사무국을 강력하게 지원함과 동시에 회원국과도 긴밀하게 연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받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긴급 과제인 WTO 개혁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지속해서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니들이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니들이 주도하려고? 근데 이제 이 일본이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꼭 우리나라 후보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뭐 중요하겠지만 딱 찍어서 유명희 후보 자체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게 다 일본 무역 보복하고 관련이 있는데. 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재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과정을 유 후보가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한일 간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오면서 오콘조이 웨알라가 선출될 수 있도록 물밑 외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그렇게 유명희 본부장을 무서워했으면 그냥 WTO 가갖고 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자리를 옮기게끔 하는 게 똑똑한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자리를 옮겨요? 어떻게? 아니 기존에 이제 WTO 가면 거기 가서 대놓고 일본만 신경 쓸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를 못 가게 니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유명희 그 본부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대로 남았는데 우리 정부에. 네, 우리 정부에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일본한테 굉장히 강하게 상대를 해왔는데 이제 더더욱 강해지겠죠. 니들은 쉽게 말해서 유명희 본부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지금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므로 인해서 얻을 건 없어 니들이. 어차피 이제 중국판이야. WTO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일본을 노리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의 도끼만 올려줬다. 니들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부가 오판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밀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미국의 의지였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당연히 유명희 본부장이 됐겠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WTO 내부에 그렇죠. 있었어요. 사실은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WTO 내에서 지금 나이지리아 사무총장의 어떤 뒷배 삼아가지고 뭐 힘을 아니요.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일본 정부는 지금 본인들이 특별히 자기가 이 수장을 지지했다고 해서 자기의 나라에 뭔가 더큰 백을 얻었다라고 지금 오파를 하고 있는데 그거 1도 상관없다.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충돌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일본을 지금 계속 그동안 트럼프랑 같이 중국 포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쿼드나 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자극을 해왔었단 말이야. 근데
바이든이 됨으로 해서 일본은 바이든은 뭐 트럼프보다 더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바이든이 사실상은 바지라 다름없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어떤 무관심 속에 오히려 노출돼 있는 그리고 하필이면 외교수장도 쓰가인 이런 그 삼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WTO까지 중국한테 넘어간 거예요. 나는 일본은 이제 작살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국 상대가 아닌 일본을 상대로 일종의 뭐 WTO 관련된 소송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걸 벌리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옛날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WTO가 들어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우린 손해본 게 없는 거야, 사실. 조금 우리가 원하던 그 최초의 우리나라 출신 그 WTO 사무총장을 원했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결코 잃은 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퇴할 때도 트럼프 그만두고 이게 트럼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했다고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잖아. 그럼 미국한테 이미 어떤 외교적인 통보를 받은 거야. 이건 그냥 이게 그렇지. 밀어주자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딜이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다른 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 도끼호린 유명희 본부장과 대놓고 우리 편을,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면서 반일본 편에 설 WTO가 아마 일본을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국제적인 인재라고 얘기하던 강경화 장관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일자리가 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 국제 무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조금 더 힘 있는 위치로 가주신다면 저도 강경화 장관의 차기 행보를 놓고 있는데요. 뭐 국내 정치 쪽으로 기대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럴 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 지금 이제 외교 성과 부분과 어떤 방역 외교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전부터 지난 그 한 3년여 임기 동안 엄청나게 세계 외무부 장관 외교계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엔이 됐든 아니면 어떤 국제기구 안에서 한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이 어떤 위치에 가게 될지 이것도 되게 기대돼. 많이 기대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임기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줬으면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바뀐 외교부 장관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조가 뭐냐면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외무부 장관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랍에미레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강경화 장관도 그 앞에도 그렇고 일본은 항상 일본으로 우리가 전화를 했대요. 왜? 가까우니까 갔겠지. 그때만 하더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번에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근데 미국 가고 중국 가니까 그래도 세 번째는 우리겠지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외교적으로 또 일본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절절 끓고 있어. 아니 뭐 지들은 단교를 하느니 뭐 어쩌느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네 막 대사들 내세워 갖고 빨리 조치 취하라고 이거 뭐 배상 조치 관해서 처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띵깡을 놓고 있으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띵깡을 놓고 있으면서 우리 외무부 장관이 전화 안 해줬다고 그거 가지고 절절 끓고 있거든.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전화에 집착해? 그러니까. 우리 기레기들 하고 잠깐만. 맞다. 기레기들 모국이지. 그러니까 똑같구나. 전화에 너무 전화에 집착하는 거 꼴 보기 싫어. 니들은 톡 같은 거 안 쓰니? 굳이 통화를 해야 되니? 아니 이것들은 외교에 대한 관리가 잘못돼 있어요.
이런 그 실무 협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꼭 팩스로 보내달래. 손편지 안 쓰는 게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팩스로 보내달라니까 팩스를 보내본 적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거야. 깜짝 놀라죠. 그 팩스요, 여러분 국제 팩스 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아니 네. 이게 사실 팩스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쓰다 보니까 팩스 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러고 팩스 보낼 줄 아세요? 이러고 서로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 팩스가요 내선에 연결해 놓으면 응. 내선 번호 풀고 맞아, 맞아. 공구 응. 풀고 지역 번호 아니면 국제 번호 누르는데 아 맞아. 이걸 공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 국가 지역 번호 다 알아가지고 팩스 보내놓고 또 이 지랄 맞은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확인해야 안 돼요. 돼. 그래, 또 맞아. 전화로 전화해야 확인해. 돼. 지금 21세기에 어디 외교부에서 그런 거를 시키는 나라가 있냐고. 아니 뭐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팩스로 보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더 장점도 있어요. 누가 그랬는데 일본에 누가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전산화 이런 게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커에 대한 위험이 없다. 털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해커의 위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은행에서 모든 정보를 프로피 디스크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지점장이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잖아.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킹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팩스로 받는 줄 아세요? 왜 걔들이? 받아요? 이메일로 받으면 결제 도장을 못 찍어요. 도장 찍기 위해서. 팩스를 받아야 팩스 장부에다가 올리고 이거를 해갖고 또 우리 네모 도장 그 여러 개 네모칸 찍힌 거 있잖아. 그래서 접수 담당부터 해갖고 이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메일을 딸랑 보내주면 이거를 보고하기가 너무 옹색하거든. 그 진짜 그 보고문화 저기 진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예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제가 2000년도 1월에 입사했는데 방송국에 저희도 그런 사무 업무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결제란이 위에 쫙 있어요. 팀장, 부장, 국장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매번 가서 사인 받고 결제 서류 딱 거기 파일을 넣어가지고 가서 사인 좀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게 다 일제잔재잖아요. 그렇지. 응. 아니 사실 막 일만 해갖고 쭉쭉쭉 진행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꼭 윗사람들한테 가갖고 체크를 당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게 또 자세도 겁나 고압적이잖아. 맞아요. 맞아. 와서 결제 받으러 이거 잠깐 기다려. 딱 이러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할 거 다 하다가 잠깐만. 딱 그렇게 했구만. 많이 해보셨는데? 많이 해보셨는데 호주가? 본인이 사인을 받으러 다닐 일은 없었을 거고 그렇게 했구만. 아무튼 뭐 그런 유의 그 고압적인 자세로 굉장히 이게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심지어 일본에서는 도장도 아랫사람은 윗사람 도장한테 45도 기울여서 찍어야 된다잖아. 도장이 인사를 해야 돼. 헐.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늘 넘어가면 안 그렇지 된대요. 또. 각도가 90도로 너무 꺾어져도 안 되고 심지어 도장이 반쯤 찍히거나 흐리게 찍혀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적 받았어요. 도장 찍는 법 모르나? 그렇지. 자네는 회사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도장 찍는 법도 모르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하면서 선 딱 이러는 거여서 선이 왜요 부장님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선 넘어왔잖아. 그 윗사람 상사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예. 감히 4칸까지 네가 사인을 밀어넣어?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놀랬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또 그것도 있대. 밑에 직원 도장이 상사 도장보다 크면 사이즈가 커도 안 돼. 이것도 싸가지 없는 짓인 거야. 그 위로 올라가면서 도장이 뭐야. 커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도장을 승진할 때마다 새로 파야 되는 거야. 크기를. 밑에 사람보단 크고 윗사람보단 작게끔 그 사이즈를 매번 바꿔서 파야 되는 거지. 와, 별 정말 짓이다. 정말.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무슨 브리핑 같은 거 하는데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큰 화면에다가 그 브리핑을 하면은 그 노트북에 우리는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화면에 그 프린트를 해. 프린트를 한 종이를 카메라로 비춰요. 그래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화면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되면 손으로 넘겨. 종이를 손으로 넘겨. 그 프롬프트네. 수동 프롬프트네. 그 정도 왜 하고 되면. 있냐. 야. 와, 진짜. 충격과 공포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일본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나라하고 경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저것밖에 안 되는 나라한테 우리가 침탈을 당했단 말이야. 짜증나. 그러니까 늘 세상에. 얘기하잖아.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걔네들한테 콩고물 얻어먹은 앞잡이들, 아. 친일 매국노들한테, 우리 내부의 친일 매국노들한테 당한 겁니다. 걔들은 네. 와서 돈만 흔들었고 그 돈 보고 꼬리 흔들면서 국내에 있는 비열한 개새끼들이 거기 가서 꼬리 흔들면서 그렇지. 결국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놈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명목을 유지하는 이 외국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많다. 것이죠. 너무 많다.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환생까지 환생을 해서. 했다. 네. 단체로 아직도 환생했다. 괴롭히고 있다, 우리를. 단체로 이 환생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었어. 아, 계속 돼, 계속. 다시 살아나? 윤회. 자, 잘 들으세요. 이번 생에 우리가 걔들을 확실하게 박멸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 예. 좀 후손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영혼 말살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호리병 같은데 담아가지고 저기 테마해야 돼 테마. 자, 다음 갑자기 소식. 이제 유명희 본부장을 네. 위로하려고 했는데 괜히 전투력만 높여놓고 일본용만 하다 끝났네요. 그러네요. 일본 네.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